Hold on, do you hear that? Look at those things! 오늘 소개하는 조우 사건은 1971년 9월 캄보디아 열대우림의 거대한 호수인 톤레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톤레삽은 캄보디아 중부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민물 호수로 울창한 열대우림과 습지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드문 야생 상태의 지역이 많았습니다. 1971년의 상황은 베트남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북베트남군과 캄보디아 정부군 그리고 khmer rouge가 뒤엉켜 싸우던 내전 및 국제적 무력 충돌이 캄보디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권 아래 있던 캄보디아 정글에서 khmer rouge 반군과 대치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환경적 특징 때문에 당시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사활동이 정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전선이 캄보디아 영토로 확장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조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 풍부한 UFO 연구자인 피터 보스턴남이 목격자인 조라는 인물을 직접 만나 인터뷰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면담 인터뷰 조사 기록은 1989년 10월 11일 UFO 애니그마 잡지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시 조중희는 캄보디아 전쟁 당시 미 육군 중위로 미군 특수부대원 14명과 태국 레인저 수십 명으로 구성된 소대를 이끌고 작전을 수행 중이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역 주민들을 억압하던 공산주의 정권인 크루드 브루즈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9월 어느 날 그들은 캄보디아의 생물권 보존 지역인 톤레삽 지역의 정글을 행군하던 중 이상한 기계음 같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Hold on, do you hear that?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자 공터에 전에 본 적이 없는 이상한 형태의 물체를 발견하고 모두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Look at those things! 그것은 분명 어떤 종류의 비행체였는데 약 10m 거리 지상에 있었습니다. 물체의 형태는 거의 구형에 가까웠으며 4개의 착륙용 다리가 지면에 닿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행물체의 폭은 약 15에서 45m 정도였으며 높이는 약 15에서 23m 정도였습니다. 물체의 표면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완벽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물체의 측면에 검은색의 단순한 호 모양의 상징이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특히 시선을 끌었던 것은 물체 주변에 16명에서 21명쯤 되어 보이는 기이한 형태의 키 작은 인간형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는 약 140에서 150cm 정도로 아주 작은 체구의 외소증 환자 같았고 신체 비율이 완벽했습니다. 피부는 회백색으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일체형 점프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열복처럼 보였고 상당히 튼튼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중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 존재들은 처음에 우리를 알아채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알아챈 후 우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몇몇은 도구 같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기 같지는 않았는데 내가 본 어떤 무기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존재들이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지라는 젊은 병사가 그들 존재 중 한 명이 자신을 향해 돌아서자 겁을 먹고 곧바로 전투용 소총으로 몇 발을 발사했습니다. 병사는 그 존재가 든 물건이 어떤 종류의 무기라고 생각해 위협을 느껴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존재는 돌처럼 쓰러졌고 모든 병사들은 그 존재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중희는 재빨리 조지의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중희는 그 상황에서 저들이 우리를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공포가 밀려왔는데 그곳에 있던 존재들 중 가장 키가 크고 지휘관으로 보이는 존재가 조중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밖으로 내밀고는 위로 향하게 하여 평화적인 제스처로 정지 신호를 보낸 후 총격을 가했던 조지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존재는 조지 병사의 뺨에 손바닥을 갖다 대었는데 그 순간 조지 병사는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축 늘어진 채 땅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동안 조지 병사는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쯤 조중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총을 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저들에게 총을 쏘면 우리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중희는 너무 무서웠고 긴장하여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에 맞았던 키 작은 외계 존재도 일어서더니 옷에 묻은 먼지를 터는 동작을 했습니다. 조중희는 그 존재가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지휘관으로 보이는 우두머리가 다시 몸을 돌려 조중희에게 손바닥을 내밀며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중희는 모든 게 괜찮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텔레파시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장비를 챙기고 우주선 안에서 경사로가 내려오자 경사로를 따라 기체 안으로 들어갔고 입구가 닫혔습니다. 착륙용 기어가 기체 안으로 들어가 수축하더니 순식간에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병사들은 기지로 돌아갔고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조중희는 MJ12 소속이라고 밝혀진 사람에게 신문을 받으러 불려갔습니다. 당시 조중희가 MJ12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적 항공기에 대한 모든 보고를 처리하는 부서라는 것뿐이었지만 그는 그 사람과의 신문이 그 사건 자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중희는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를 앉혀놓고 그날 적어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신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조중희는 누가 그들에게 제보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모두가 모였을 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후 조중희는 3주에서 3주 반 동안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은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질문들을 보면 그들이 심리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면 마취를 시작했습니다. 조중희는 신문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꾸거나 지우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는데 악몽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당시 상황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대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외계인에게 총을 쏜 조지 상병이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조중희에게 상병의 시신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조중희는 또한 당시 그 지역에서 외계인 출몰 신고가 몇 건 더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 몇몇은 나중에 군사정보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UFO 조사관은 조와 몇 주 동안 간헐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결코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현역 장교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친구는 캄보디아에서 외계인과 만난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관으로부터 곧 모든 사건이 공개될 것이니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조언을 받은 후에야 나섰습니다. 이후 조중희는 육군에 복귀하여 중령이 되었습니다.